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앉으세요. 어머나 세상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세 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예, 각자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분씩,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이제 슈카월드라는 채널을 슈카월드. 운영하고 있는 경제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슈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정태익이라고 합니다. 오. 부익남이죠. 들어봤어요. 예, 예. 어유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신사임당 채널 운영하고 있는 주엉규라고 합니다. 예. 신사임당. 저는 어떤 콘텐츠? 돈 버는 방법 이것저것 뭐 아, 5만 원권. 포괄적이네요. 예, 그냥 뭐 이것저것 돈 되는 거 다 얘기해. 사실 작년 한 해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았던, 힘들었던 한 해였는데 투자 쪽은 굉장히 호재였어요. 아, 호재죠. 이게 사실은 그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부동산이 좀 먼저 올랐잖아요. 근데 거기 못 올라탄 분들이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난 아직 안 샀는데, 난 이제 뭐 결혼해야 되는데, 집을 사야 되는데 이게 뭐 몇 천만 원이건. 그런 상황에서 주식 가격이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전부 이때를 놓치면 없다. 이때를 놓치면. 마지막 열차다. 그런 말 많이 나왔어요. 영혼을 끌어야 된다. 너 아직도 안 했어? 이거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은 파란색 싫어하고 빨간색 좋아하잖아요. 파란색이 보통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 네. 빨간색이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주식하는 증권사 이런 데 가서 트레이딩 본부에 가면은 옷을 파란색 넥타이 입고 오잖아요. 그럼 손가락질해요. 그게 아래 화살표. 정신머리가 없다고. 방가라고. 빨간색 메고 와야지. 네가 파란색 메고 오냐고. 그러니까 요즘 뭐 굉장히 얘기 많습니다만은 그 외국이 그 집 소유에 대한 개념이 우리만큼 크지는 않은데 우리는 이렇게 집을 소유하는 데에 대한 집착이 좀 클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 부동산이 약간 그런 류라고 보거든요. 제가 부모님 세대한테 여쭤보면은 항상 집이 없었대요. 집주인한테 받은 서름 얘기. 아, 그런 얘기들을 항상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세대는 되게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욕구가 컸고 실제로 했던 분들은 돈을 벌었어요. 돈도 벌고 그 시기도 잘 살고. 그러니까 너도 집을 사야 된다. 라는 얘기들을 어릴 때부터 사실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20살 대학생한테 만약에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아, 제가 주식을 요즘 못 사가지고 걱정이에요. 라는 대학생은 사실 별로 없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제가 나중에 살 수 있을까 봐 걱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집을 산다라는 건 말 그대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사는 순간부터는 내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집값 떨어지면 나 어차피 살고 있고 집값 오르면 그거 올랐나 보다 하고 신경 꺼버리면 돼요. 지금 작아세요? 저 작아죠. 혼자서 얘기하시는 거. 저래놓고 다른 소리 했어요. 우리한테 얼마나 공격을 해. 자가 아니었으면 재밌었을 텐데. 저도 여기에 조금 더 의견을 좀 붙이면은 네. 자기 집을 사는 거는 저는 항구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집이 없이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 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와.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죠. 슈카님 전세산 저도 자갑니다. 저는 바다에 떠 있습니까? 주식을 잘하시네. 바다에서 근데 고기 많은 걸 잡으시니까. 근데 왜 이렇게 흔들리나 했어요, 제가. 애가 커. 근데 여기 배를 원양어선 타고 계신 거고. 파도가 셌구나. 크루즈 약간. 그러죠. 그러면 슈카님은 뭐 굳이 집을 안 사도 된다라는 주의신 건가요? 집이라기보다는 투자를 얼마나 하냐의 차이라고. 집도 투자잖아요. 사실 집이 가장 좋은 게 자기도 모르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재산의 굉장히 큰 부분을 그 편안하게. 네. 그래서 사실 집을 사는 건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도 이제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그거 너무 당연해요. 진짜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금이 맞는 분이 있고요. 은행 예금이 맞는 분이 있어요. 주식이 맞는 사람이 있고 부동산을 또 그렇게 잘 만든 분들이 있어요. 그 발품 파는 거를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성격이 많아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주식 아니면 부동산 이 두 가지 정도니까 우선은 주식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번 해보면 한 2달이면 감이 오거든요. 내가 여기서 안 될 것 같다. 특히 뭘 이게
안절부절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진득하니 뭘 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겁이 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시세가 막 바뀌니까. 그런 분들은 부동산으로 그때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은 진짜 겁이 많은 분들이 하기 좀 좋은 종목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옷을 사서 아니면 뭐 가방을 사서 쓰지도 않아. 근데 쫙쫙쫙쫙 놓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 부동산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내가 성공했다는 증거를 보는 걸 좋아하는 거잖아요. 수집가들, 네, 그렇기 때문에 등기권리증 따다다다 재밌는데? 꽂아놓잖아요. 피규어 수집가들. 아, 그렇죠. 네. 네, 그런 분들은 어차피 택 안 뗀 옷이나 여기에 이거나 나 플렉스 했어. 그냥 이걸 내가 보는 거거든요. 그럴듯해요. 그런 분들은 부동산. 지금 세 분은 만약에 500만 원 정도가 있는 뭐 의뢰인이 오거나 아니면 본인에게 예. 그럼 얼마쯤 가져가면 해주실 거예요? 왜냐면 500에도 약간 시큰둥하시니까 얼마나 게 가져가시는 아니라 오면은 물어봐야 돼요. 재산이 얼마 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 500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보면은 예. 그 얘기를 안 해주시거나 기분 나빠요. 내 소득을 왜 물어봐? 내 재산을 왜 물어봐? 진짜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요 500이라면은 네. 일반적인 사람의 자산 중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니까 저 같으면은 이거를 좀 공격적으로 끌리는데 너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부동산 쪽은 500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난이도가 이제 급등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액이 클수록 조금 더 안전한 걸 할 수 있거든요. 주식은 그냥 뭐 삼성전자도 5만 원, 뭐 8만 원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그 1%만 살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100%를 다 사야 되니까 그랬구나. 팔 수는 있어요. 이제 뭐 전세를 뭐 끼고 산다거나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서 실제 투자금 자체는 좀 적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제일 걱정인 분들이 뭐냐면 이걸로 뭔가 큰 부자 되고 싶은 분들이 보통 이 작은 돈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공부를 좀 우선은 해야 된다. 500만 원이 있으면 저는 달러 단기 채권을 살 것 같아요. 지금 달러가 좀 약간 약세라서. 달러가 약세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이런 상승장의 500만 원은 진짜 더 작아진 상태예요. 그러면 이 500만 원의 가치가 커진 순간까지 기다리는 게 지금은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달러 물가 연동 채권이나 달러 단기 채권을 지금 5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위기가 왔을 때 산다. 이게 제일 베스트한 선택인 것 같아요. 사실 도박 중독만큼 무서운 게 주식 중독이란 말이 있는데 그런 분들 많이 보셨죠? 저는 중독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일단 삶 자체가 게임 중독하시는 분들이 옆에 너무 많았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사실 중독이 돼요. 이게 재미있거든요. 해보면은 게임 같고 재미있고 이 사람들이 빨간 날을 싫어해요. 시장이 안 열린다고. 오히려 회사를 가서라도 이걸 보는 게 재밌지. 낙이 없는 거구나. 낙이 주말에. 없어져요. 자기 인생이 자기 삶이 그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몸 자체가. 저 증권회사에서 실제로 고객님이 쳐들어온 걸 2번을 봤어요. 회사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한겨울이었는데 정말 이런 모습으로 런닝만 입고 왔어요. 한겨울인데. 이걸 보라는 거죠. 화가 났다든지. 그 문 앞에서 패딩 벗어놓고 들어온 것 같은데. 그거는 모르겠는데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일부러 뭐라고 들어오시는 사장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주식을 사놓고 네. 그 성과에 대해서 2년 이상 얘기를 안 하면 이런 걸까요? 혹시 가까운 지인이나 혹시 저희 남편이 어머니 이야기처럼 기억상실을 걸리는 것처럼 그거를 두고서 아예 안 보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봤었거든요. 보셨어요? 저 진짜 그런 거 안 물어보는데 최근에 물어봤어요. 내가? 이러더라고. 이미 그런 경우 손절을 치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조금 손해를 보시고 손절. 그랬겠죠? 그러면 그런 건 어때요? 그냥 넣고 한 1, 2년 안 보고. 장기 투자가 유리하죠. 장기 투자가 유리한데 아예 안 보는 거는 중간에 그 종목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맞다. 상패라는 게 돼요. 제가 아는 애널리스트 형님이 계셨는데 그 애널리스트 되기 전에 없어졌어? 네, 검색이 안 돼? 자기 대학 등록금으로 어떤 주식을 샀어요. 그 대학 졸업할 때 봐야지 이렇게 하고. 근데 대학 졸업할 때 검색하니까 검색이 안 돼요. 오마이갓. 없어진 거예요. 아니 근데 회사에도 성적표가 있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 회사 성적표. 네. 제가 돈으로 사고 파는 트레이더를 했어요. 회사 돈으로.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요. 당신은 예를 들면 한 달에 뭐 10억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한 달에 3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200만 원밖에 못 벌었습니다. 1년 동안 뭐 20억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1,000만 원밖에 못 벌었습니다. 이런 진척도가 있는 성적표가 매일매일 책상 앞에 딱 놓여 있었어요. 그럼 그걸 보면은 오늘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모니터만 있는데 나는 돈을 벌어서 이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좀만 많이 찍히면은 나는 집에 가야 돼요. 10년 만에 취업을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더 내려가면은 나는 회사에서 잘려요. 어머나. 근데 성적이 좋으면은 연봉이 좀 또 올라가고 이런. 연결되는 거죠. 철저하게 나눠 받는 시기였고요. 자, 이때 들었던 노래 한번 볼까요?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희망을 모두 전하고 싶어 잠들지 못한 푸른 바람 되게 가는 목소리를 좋아하시네요. 김종국이 마크 툭도 약간 목소리가 좀 아직 이성이고. 이때 저희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왜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를 여기다 넣냐면 여기는 숫자가 인격이다. 나이가 인격이 아니라 숫자가 인격이다. 저 사람이 아무리 개판 같은 소리라고 아무리 쌍욕을 해도 이 사람이 숫자가 좋으면 왕이에요. 심지어 회사도 안 나올 수 있어요. 뭐 어저께 다 벌었는데 오늘 뭐 하려고 나와. 근데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숫자가 안 나오면은 쓰레기 같은 그 짐인 거예요. 우리 팀에 우리 본부의 짐이야. 이 숫자를 누군가는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자존감이 엄청나게 내려. 이때는 희망찬 노래가 필요해. 너는 귀해, 너는 소중해. 아니면은 되게 희망찬 노래. 이거 오늘도 너는 빛나. 자, 이제 개도남. 개도남이 있는데. 개도남 한번 개도나무도 뭘까, 개도나무? 계속 도전하는 남자. 예. 노래 볼까요? 어머나. 이 노래 좋지.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제가 180만 원 벌었었거든요, 월급을. 근데 지금은 한 달에 1억 4천씩 벌어요. 그러니까 그게 솔직하게 얘기해. 대단하시네. 맞아요, 네. 맞아요. 180에서 지금은 1억 8천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삶에 어떤 차이가 이제 10배 차이보다 지금 100배 차이가 나요. 네. 100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네. 그 달리기 들으면서 100배까지 계속 달린 거예요. 네네. 근데 와이프한테 얘기하는 게 이거 진짜 다 한철이니까 우리는 그때 생활 수준을 유지하자. 그래서 저도 지금도 180만 원 벌 때랑 거의 똑같이 써요. 근데 언젠가는 누려야 될 거야. 누리려고 돈을 벌어. 망하고 나면. 유튜브가 망하거나 아니면 제 사업이 망하거나 하고 나면 달리고 싶어도 못 달리잖아요. 이 노래 보면 끝나고 나면 얼마든지 쉴 수 있다고 나와요. 저는 돈 쓰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행복해요. 이게 더 재밌고, 엔터테이닝 하다는 네. 거죠. 이게 더 재밌고 이 얘기하는 게 보니까 돈 쓸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버는 게 더 재밌으니까. 네. 그거 되게 일리 있는 얘기네요. 네. 근데 이거는 아내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됩니다. 저도 이 마인드였거든요. 그죠? 아내가 점점 이렇게 침울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부자가 뭘까요, 이제? 저는 다시 가난해질 걱정을 안 하면 부자인 것 같아요. 내가 돈을 아무리 벌어서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이면 본인 지금 부자입니까? 아니요. 혹시나 잘못하면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하고 싶은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네, 사람. 그 정도면은 뭐 충분하게 된 게 아닐까.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맞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으면 부자다. 저는 이제 자기가 어떤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는 아니더라고요. 돈을 얻으면 부자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부자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